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연이는 양순자, 펴낸 것은 가디언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펴낸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읽었을 때도 커다란 충격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다시 읽어도 감동입니다. 저자는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으로 30년 동안 사형수를 상담했고 양순자 심리상담소 소장이었습니다. 2014년 7월 대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죽음의 경계선에서 돌아본 삶의 가치와 자세에 대해서 쓴 이야기들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다.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상태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평생 씻기지 않는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지. 많은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언어 폭력 속에서 상처받으며 세상에 대한 증오심으로 결국 범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실화를 수도 없이 들었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 신창훈을 기억하지. 그가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구치소 보안관은 매일매일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내야 했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 견디다 못한 보안관은 교무과에 협조 요청을 했어. 제발 신창훈이 좀 달래보라고. 당시 교무과에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품이 온순하고 신앙이 깊었어. 우람한 체격도 아니고 재치 넘치는 달변가도 아니었지. 자그마한 키에 낮은 음성, 여자인 내가 한 손으로 밀어도 금방 넘어갈 것 같은 만만한 체구였어. 보안과의 요청을 받은 김 과장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한창 사고를 치고 있던 신창훈을 교무과로 불러들었어. 여러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내 마음은 편하겠니? 나도 너처럼 장성한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 부모는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해줘도 제각각 불만을 갖고 있더라. 너라고 왜 불만이 없겠니? 하지만 교도소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하고 보냈대.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이 더 듣고 싶을까 싶어 평안하게 해주려고 따로 부탁하는 말도 하지 않았대. 몇 달 후 재판이 끝나 신창원은 감호 대상이 돼 청송감호소로 이송을 가게 되었어. 교도소는 다시 한번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지. 어떻게 저 신출귀몰한 흉악범 신창훈을 청송감호소까지 무사히 데려갈 것인가를 놓고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동원해서 작전을 짜느라 동분서주했다지. 그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신창훈을 교무과로 불렀어. 먼 길 가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여 보내고 싶은 마음에 청송 가서 잘 살고 나오기 바란다. 그곳까지 무사히 가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아주 짧은 몇 마디를 하고 나니 침묵이 흘렀어. 과장님이 이제 그만 나가보려고 해도 신창호는 일어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더래. 왜,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창호는 어렵게 말문을 열더니 앞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내 과장님 앞에 내놓더라는 거야. 이송 갈 때 작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신창훈이 내놓은 물건은 못을 갈아서 만든 예리한 송곳 하나와 팬티 고무줄을 꼬아 만든 끈이었대. 이 정도면 맨손으로 날아다니면서 사건을 만든다던 신창훈으로선 못할 일이 없었을 텐데. 과장님은 너무 놀라서 무어라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났대. 이거 여기 놓고 청송까지 잘 가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과장님은 몇십 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볼끝, 몸볼끝 많이도 보며 사신 분이야. 신창훈은 그런 분을 깜짝 놀라게 했지. 생각지도 못한 신창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과장님 마음이 뭉클해지더래. 따지고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연설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 누구나 했을 법한 평범한 말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과장님은 돌아서 나가는 신창훈의 등을 한 번쯤 쓰다듬어 주셨을 거야. 그분은 항상 그랬으니까. 가슴을 울리는 말은 화려하고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말이 아니야. 말 주변이 없어 표현이 미숙해도 그 속에 정을 담고 있으면 상대가 움직이지.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창훈, 그 강한 사내가 무엇 때문에 여리고 순한 김 과장님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일까? 그 답을 모르는 이는 없을 거야. 김춘수 시인은 그대가 나를 꽃이라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될 수 있었다 했지. 은어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도 5분만 말을 섞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묻어나와. 언어는 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잘못 쓰면 평생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이 되지만 잘 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목숨 같은 내 자식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욕 한마디도 쉽게 내뱉을 수가 없어. 어머니의 가슴은 절대 차면 안 된다. 엄마 가슴은 절대 차면 안 돼. 엄마는 똑똑할 필요도 없어. 엄마 가슴이 뜨거우면 아이는 그 열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야.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가슴은 차고 머리는 똑똑해서 아이들이 탈이 많이 나거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를 닥달하는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아이는 뜨거운 엄마의 심장 아래서 10개월을 함께 숨쉬다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엄마 가슴에 익숙해 있어. 그래서 늘 아이는 안아줘야 돼. 뜨거운 엄마 가슴에서 열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 열을 전달받지 못했으니 당연하지. 아이는 엄마가 전해준 가슴의 열기로 세상을 살아가. 경치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세상살이가 힘들 때 엄마 가슴은 더 뜨거워야 해. 교도소에 들어오는 청소년들 중 80%가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엄마란 힘으로 아이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 휘청거리지 않았을 거야. 우리나라 야구계의 명장이자 야신으로 불리는 김승근 감독. 나는 그의 부인 오효순 씨와 한때 가족처럼 지냈어. 교회도 함께 다녔지. 게다가 한 가사 도우미가 오전 오후로 나눠 양쪽 집안일을 했으니까 꼭 한 식구 같았지. 오효순 씨가 어느 날 일본에서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 나는 효순 씨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은 터라 정말 보고 싶었어. 한달음에 달려갔지. 시어머니가 방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데 꼭 궁중에 계시는 마마님이 오신 것 같더라. 곱고 엄격해 보이는 외모에 단정한 자세. 일본에서 교포라는 신분 때문에 고생하신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지. 그분의 자식 사랑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어. 그분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더 아쉬웠어. 그분은 혼신을 다해서 자식을 지켜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었지. 내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맞잡고 나도 그 열을 전해받고 싶었어.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매주 오는 교인처럼 하나도 의심이 없이 나오셨어. 그분은 일본에서는 불교 신자였어. 며느리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 큰 마음. 나는 내 인생 10년을 그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땅에 떨어질세라 그분의 아들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오늘의 김승근 감독이 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 일본 땅에서 서럽고 힘겹게 키운 자식이 어느 날 한국으로 떠나버렸을 때 어머니는 통곡했다고 해.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오롯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일어날 때는 치마 앞자락이 흥건히 젖어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 싶어 산에서 조그만 새끼 나무 하나를 가져와 추녀 밑에 심었대. 그때부터 저 나무가 우리 승근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무를 정성껏 돌봤다고 해.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게 기댈 것을 만들어주고 목말라 하기 전에 물을 주고 눈보라가 치면 거적으로 둘러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기도했지. 며느리 오효순 씨는 결혼하고 일본에 갔어야 그 나무에 대해 알았대. 아이야, 저 나무가 승근이 나무다. 효순 씨는 나무가 얼마나 잘생기고 곱게 자랐던지 놀랐다고 해. 그때 효순 씨는 저렇게
공들여 키운 아들을 내가 잘 섬기고 내조해야겠다고 결심했대. 야구한다고 1년에 두세 번밖에 집에 안 들어와도 효순 씨는 불평하지 않았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족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산 사람. 김성근 감독은 여자 복이 많은 사람이야. 어머니를 잘 만났고 두 번째 여자인 아내를 잘 만났어. 오효순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기다리다 김성근 감독에게 반해 유학 보따리를 풀어버리고 결혼한 사람이야. 성격 좋고 신앙심 깊고 자식 사랑 뜨거운 이런 아내를 만난 것도 그 어머니의 힘이 아니었을까. 김성근 감독의 어머니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계셨어. 그러나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은 거리를 초월해 먼 곳에 있어도 낮이고 밤이고 연료 공급이 되고 있었던 거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말이야. 아들이 그것을 느끼고 좋은 연료를 공급받아 오늘의 큰 나무가 된 거야. 엄마는 자식을 바라볼 때 평안해야 돼.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 엄마 가슴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어때? 엄마 눈이 감시 카메라가 되어 성적표 감시, 휴대전화 감시, 공부방 감시. 마음 같아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식 마음속까지 MRI로 찍어보고 싶을 거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항해를 하지 못해. 아이는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세상을 배워야지. 거친 파도와 맞서다 잠시 무인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표류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스스로 항해하게 아이를 거친 파도로 내보내야 돼. 매일 힘든 여정을 보내고 아이는 지친 몸으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엄마가 전해주는 사랑의 기름을 넣고 다음날 또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가슴은 기름 탱크야. 특히 아이는 학교로, 부모는 직장으로 나가는 아침 시간에 다정하게 헤어져야 돼. 잠깐이라도 안아주고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어야 돼. 이것이 서로에게 좋은 기름, 사랑과 신뢰를 넣어주는 방법이야. 이런 기름을 넣고 나간 아이는 그 기름 덕분에 밖에서도 평안하게 놀아. 이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어. 엄마는 집에 있고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고 그런 시대는 가버렸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이지 않게 기름을 서로 공급하면서 자기 생애를 향해 가는 것이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해줄 때 결속력은 강해지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